네, 다시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몽고DB를 배우겠죠? 제대로 배워볼게요, 열심히. 네, 첫날이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몽고DB라는 걸 배웠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몽고DB의 출현 배경, 탄생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해요. 2000년대 초부터 실리콘밸리에 있는 신생 IT 기업들이 빅데이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빅데이터라는 게 그 전까지는 뭐랄까요, 크게 생각되지 않는 분야였었는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빅데이터라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중 텐젠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숫자 10, 10 그리고 GEN 해서 텐젠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어떤 걸 주로 했었냐면 SAAP, 쉽게 말하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IT 기업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아마존 웹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점점 너무나 많아지니까 모르겠다, 뭐 하나 개발을 하자 하고 몽고DB라는 것을 처음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자체적으로 2007년부터 만들어서 쓰기를 시작했고 2009년에는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서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엄청난 인기를 끌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큰 시장을 잡고 있었고 이 몽고DB라는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관리 시스템이 나왔을 때는 조금 그 빛이 좀 희미했죠. 하지만 새로운 분야만큼에 있어서 그 빛을 본 사람들은 엄청나게 열광을 했습니다. 몽고DB라는 거를 사실 처음 들어보면 저도 그랬지만 몽골이라는 그 나라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게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면 휴몽고즈라는 그런 거대한 그런 단어에서 나온 게 몽고DB라고 합니다. 이 몽고DB의 대표도 너무 생각 없이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조금 후회가 된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결국에 이 인기에 힘을 얻어서 회사 자체도 몽고DB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지금도 여전히 잘 운영을 하고 있죠. 자, 이 몽고DB라는 게 어떤 점에서 다른지 우리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점이 그렇게 다르길래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고 좋아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테이블이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특히나 테이블이라는 명칭을 쓰죠. 테이블이 간단히 어떤 거냐면 테이블은 하나의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하나의 큰 표 안에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넣을 수 있죠. 엑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아마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테이블 안에 전 세계에 몇 천만 건, 몇억 건의 그런 정보들을 관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거를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이곳에 관리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정보의 그런 무게감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파티셔닝이라는 걸 했었는데 간단히 말하면 방을 여러 개 나누는 거예요. 여기 100개, 여기 100개, 여기 100개, 여기 100개만 각각 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가능은 하죠. 이렇게 해서 무게감을 줄이고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 자,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0번까지 이 A 상자에 있고 101번부터 200번까지 이 상자에 있어요. 근데 나는 90번부터 120번 사이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럼 이 두 개를 내가 또 따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가져오는 그런 공식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또 개발자들은 따로 써서 하나하나씩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두 공간에 있는 중간 정도의 사이의 숫자를 지워야 한다거나 아니면 조인 문구 기억나시나요? 그 조인 문구를 사용해서 두 개를 합칠 때 이럴 때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귀찮고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단순한 예로 이 두 가지를 들었지만 만약에 1억 개의 정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 모든 정보를 다 기억을 해놔야 되니까 1억 개의 정보를 어떻게 다 기억을 잘 해놓고 항상 또 그걸 찾아야 되고 이런 시간적인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 개발을 하는 프로그래머들이 그 비즈니스 로직을 생각해서 더욱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자꾸 관리하는 로직만 생각하다 보니까 발전지향적인 그런 자세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몽고DB는 이 안에서 그 자체 내에서 파티셔닝을 따로 준비합니다. 이걸 말로 어떻게 잘 설명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개씩 상자를 놨어요.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간이 있죠. 그 공간 사이에 몽고DB는 자체적으로 하나의 저장소를 더 둡니다. 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위에서 뭔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밑에서 정보들을 이쪽으로 먼저 취합을 한 다음에 거기서 취합을 해서 가져옵니다. 이거를 몽고DB 자체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따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명령만 하면 몽고DB에서 알아서 취합을 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거를 샤딩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단한 그런 원리 하나로 확장성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늘려줬고 그렇기 때문에 몽고DB가 굉장히 선구적으로 이것을 해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지금 역시도 몽고DB가 굉장히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로는 레디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이 레디스는 어떤 방식이냐면 이것도 편하게 한번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만약에 100이라고 치면 자주 사용하는 거는 50 정도,
그리고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건 20 정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개념 안에서 이 레디스는 메모리를 한 달 만들어 놓고 그 메모리 안에다가 20을 그냥 넣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 20을 아주 빈도 있는 것만 20을 넣어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20에서 바로 꺼내줍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거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나머지 50이나 100이 필요할 때는 이 20 안에서 서로가 리플레이스 교체를 하면서 이제 움직여줍니다. 속도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요즘에는 내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보다 빨리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공간은 사실 내가 돈만 내면 싼 가격에 많이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이거를 얼마나 빨리 가져와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죠. 쿠팡 같은 경우 아니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 레디스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 교환을 빠르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신 레디스는 리눅스 버전에만 가능해요. 윈도우에서도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건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리눅스 버전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몽고DB를 3일로 잡았는데요. 3일 동안 몽고DB만 하고 레디스나 다른 거는 공부를 안 하기로 했거든요. 원래 커리큘럼에서는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시간상 3일 안에 그 모든 걸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판단하에 강사님께서 몽고DB만 따로 집중해서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다시 몽고DB로 돌아올게요. 몽고DB에 사전 지식이 필요하겠죠? 사전 지식의 1번 스키마가 없습니다. 스키마, 이걸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정해진 구조가 없는 거예요. 이 구조가 없기 때문에 뭐랄까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죠.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원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코드들이 뭐 짜여져 있는 그 모습이 조금 더러워 보일 수는 있어요. 정형화된 게 아니라 내가 마구잡이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는 도큐먼트를 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개념 자체가 좀 다르긴 해요. 제이슨 문법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제이슨 문법 플러스 몽고DB에서 따로 또 제공하는 그런 문법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부 다 제이슨 문법이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거에 조금 더 추가해서 아셔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외적으로는 저희가 몽고DB에서 직접적으로 뭐 함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문법들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정보들을 저장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시 빼오고 다시 바꾸고 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늘 꽤 오랜 시간에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내일도 하루 종일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말로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내일 수업을 다녀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지금 몽고DB와 같은 이쪽 데이터베이스 이쪽 계열은 누가 더 좋고 나쁘다라는 게 없어요. 사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실무에 가셔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날도 끝났죠. 오늘은 몽고DB 관련해서 한 거는 맞는데 몽고DB에서 사용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문법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실습하는 쪽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따로 뭔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문법 관련한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안 하는 걸로 하고 문법 관련해서는 검색만 해도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뭐를 쓰면 어떻게 되고 어디에 뭐가 들어가면 이런 식의 결과가 도출되고 뭐 이런 식으로만 문법을 배웠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찾아보기 정말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큐먼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려고 해요. 이 몽고D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테이블이라는 개념을 다큐멘트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한다고 하는데 오라클 데이터 서비스를 보면은 우리가 흔히 표를 생각하면 쉽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 표의 문제점은 정형화된 거예요. 여기서 뭔가를 다시 넣고 뺄 때 굉장히 격식을 차려야 된다 그렇다고 치면 이거는 하나의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한 주제를 넣으면 그 주제에 관련된 것들을 아무 상관없이 마구마구 한 종이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표 같은 경우는 뭔가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 놓죠. 이 기준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기준 속에서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규격에 맞출 수밖에 없는데 이 몽고DB 같은 경우는 몽고DB 자체 내에서 뭔가를 하나 주제를 정하면 그 주제를 A4 용지처럼 큰 다큐멘트 문서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무거나 다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좀 형식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한다고 해요. 현업에 들어가서 일을 해본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그런 걸 느꼈겠지만 저희는 사실 아직 그런 정도까지는 모르겠죠. 이렇게 됐다라는 것만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만 이제 몽고DB 관련해서 하고 또 이제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뭐 참고로 두 번째 테스트는 통과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다른 새로운 거를 배우지 않을까 싶어요. 여담을 덧붙이자면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맞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면접 같은 데 가면은 자신이 진행해봤던 그런 프로젝트나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이 지식을 쌓기 전에 내가 무언가 해보고 싶다면 아무리 뭐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 한들 한 번쯤 도전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저 개인적으로 뭔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힘을 쏟는 것보다 지금 배우는 거에 힘을 쏟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이론 3개월 뒤에 실습으로 3개월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저는 뭐 열심히 제 모든 걸 걸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뒤에 3개월을 위해서 앞에 3개월을 좀 탄탄히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혼자서 독학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저와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상황이 됐을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조금 지식이 쌓였는데 나는 기업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나 뭐 그냥 아무데나 알고리즘, 뭐 자바 알고리즘, 뭐 C 언어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치면은 그 알고리즘에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해답도 있고 해석도 있고 하니까요, 해설도 있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 알아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알고리즘을 푸는 게 대기업 쪽에서는 원하는 거고, 좀 스타트업이나 뭐 대기업도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포트폴리오나 내가 먼저 만들어놨던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문법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구현할 수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정도를 뭐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일입니다. 야,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죠? 오늘 수요일이 끝났죠? 오늘 몽고DB가 끝이 났습니다. 3일 만에 몽고DB가 끝나다니 참 신기하죠? 어찌됐건 3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주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 관리하고 어떻게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불러오는가를 저희가 배운 문법과 함수들을 통해서 어떻게 불러오는지 전부 다 배웠고요. 마지막에는 뭐 시험을 받고, 글쎄요, 뭐 붙지 않았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3일 만에 어떤 새로운 것을 또 배우고 넘어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그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3일 만에 어떻게 이해를 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 제가 느끼기로는 조금 사용 방법을 좀 배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라도 배워놓지 않으면 뭔가 새롭게 내가 실무에 가서 접했을 때 어버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방지하는 그런 느낌 아닐까요? 이제 앞으로의 프로젝트들에서 연동해서 사용할 때 조금씩이라도 내가 알고 있어야 조금 더 심화되는 과정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파이썬을 배웁니다. 얼마나 어떻게 잘 해나갈지 모르겠지만 자바와 더불어서 정말 프로그래밍에서는 정말 중요한 파이썬이란 두 가지 언어를 배우게 되니까요. 새롭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과 함께 응용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까지 끝나고 나서의 그런 기분은 뭐랄까요? 이제는 적응을 한 거죠. 약간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도 인정을 했고요. 그 분야에 있던 사람들은, 그 전공을 하셨던 분들은, 일을 하셨던 분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분들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건 그분들이 그동안 노력했던 거를 제가 무시하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같이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거니까요. 그래서 너무 조바심을 내지 않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멈추면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미리미리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적은 시간이라도 꾸준하게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실제로 직접적으로 배우시게 될 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라는 걸 느끼시면서 다른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보다 더 빠르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더위가 온 줄도 모르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학원에서 에어컨이 이제 켜지니까 저녁이 돼야 나오는 그런 생활이 계속 이어져서 더위, 추위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갈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목요일이죠. 사실 어제 몽고DB가 끝나고 오늘 파이썬을 시작했는데 이 수업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몽고DB랑 파이썬을 같이 얻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일단 몽고DB를 찍어놓은 걸로 한 줄을 보내고, 어차피 파이썬은 5일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파이썬에 관해서 올려드리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몽고DB랑 파이썬을 두 개를 합쳐버린 다음에 다음 주에 또 그거를 다른 거랑 합쳐버리게 되면 조금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이게 몽고DB는 아니에요. 근데 몽고DB는 아닌데 레디스라는 책이거든요. 여러분들께 제가 잠깐 몽고DB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몽고DB랑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데이터베이스의 한 종류이긴 하고요.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쿠팡이나 뭐 인스타그램 이쪽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었죠. 굉장히 빠른 메모리 처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조인데,
몽고DB를 저희가 조금 뭐 강사님께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몽고DB 쪽을 먼저 해주셨고요. 이거는 따로 이제 하고 싶은 사람은 개인 학습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깨끗하죠? 한 번 읽긴 읽었는데 그렇게 제대로 읽지는 못해서 나중에 이제 국비 지원이 끝나거나 아니면 이게 정말 필요해질 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걸 하기도 굉장히 벅차기 때문에 이 시간은 이걸 찍기 위해서 잠깐 틀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파이썬 얘기를 할 텐데 어차피 파이썬도 다음 주에 나갈 테니까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